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이제 그 주식 투자 기법, 뭐 기법이랄까 그죠? 그런 걸 갖다 제 경험 삼아 소개를 해드릴까 했는데 일단 뒤로 미루고 오늘은 이제 종목을 좀 이슈가 된 종목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판단은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제가 보통 대형주를 잘 안 하는데 이 메디톡스입니다. 메디톡스인데 이 제가 이제 수소센터장을 할 때 이 회사가 본사가 거기서 지금은 이제 본사를 큰 데로 사가지고 옮겼습니다만 본사도 있었고 회사를 잘 알기 때문에 최고 갈 때는 뭐 80만 원까지 갔습니다. 그죠? 80만 원 갔는데 보톡스 회사인데 그죠? 보톡스 회사인데 뭐 독점적으로 네, 한국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경쟁자가 생깁니다. 그죠? 당연히 안 생기겠습니까? 특히 뭐 한국은 뭐 좀 잘 된다 이러면 뭐 개나 소나 완전 다 붙어가지고 뭐 옛날에 또 그런 거 있어. 그 말은 안 하겠습니다. 하여튼 그랬는데 그 메디톡스가 선발주자로 나가다 보니까 휴젤, 대웅제약, 휴원스 뭐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막 생겼습니다. 그죠? 그래가지고 막 이게 장사가 이제 그때부터 주가가 이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메디톡스가 이게 이제 그 균주가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하는데 보톡스 균주지 않습니까? 이거는 아무나 만들 수 없다 이래가지고 대웅제약을 갖다가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. 한 2년 전에 2년 반입니까? 하여튼 소송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소송이 휘말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집니다. 저는 그 85만 원, 80만 원 할 때는 덤비지 않았고 65만 원대부터 덤볐습니다. 그죠? 덤벼가지고 차츰차츰 뭐 불분할 매수하기 시작했는데 계속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합니다. 하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11월 19일 날 그 2년 반 동안 끌어온 소송이 1차 예비 판결이 납니다. 누가 했냐면 이제 ITC죠. ITC라는데 그 미국 무역 분쟁 조정위원회입니까? 여기서 지금 우리 SK텔레콤하고 또 뭐 또 LG화학하고 또 뭐 배터리 전쟁 때문에 붙어 있습니다. 그죠?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결정 안 나면 여기 뭐 소송을 해가지고 뭐 소송 비용도 여러 수백억씩 들어가지고 그죠? 소송을 합니다.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. 소송을 하는데 1차 예비 판결이 2년 반 만에 7월 달에 예비 판결이 났습니다. 예비 판결이 나가지고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. 이래가지고 판결을 갖다가 메디톡스 손을 들어줬습니다. 그러면 또 주가가 팍 뛰고 올랐죠. 그죠? 막 그때 막 몇천만 원 묻고 팔 걸 욕심을 부는데 이 원칙을 안 지키니까 제 책상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. 너는 신이 아니다. 철저하게 분할 매수하고 적당한 수익은 실현하라. 이래 됐습니다.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금 이제 막 상승이 했었는데 막 팔고 말 걸 갖다가 야 지금부터 자 이 판결이 났으니까 본 판결이 11월 19일 날 본 판결이 나면 또 치고 올라갈 거다 생각을 하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또 막 대웅제약에서 또 가만히 있습니까? 아니다. 뭐 우리가 이길 수 있다. 뭐 질 수 있다. 뭐 이런 또 막 소송이 막 휘말립니다. 그러면 또 주가가 또 내려갔다가 그래서 11월 19일 날 이제 되기 전에 이제 예비 판결에서 본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지금까지 엄청나게 확률이 적기 때문에 하나 금융투자입니까? 그 선민정 연구원이라고 이 친구가 또 이제 이 친구 참 대단하고 생각하는데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소신 있는 발언을 합니다. 메디톡스가 막 본 판결에 뒤집힐 가능성이 좀 적고 여기만 이기면 또 국내 소송에서도 소송이 걸리면 또 되면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이제 그 매출이 일어나고 이익이 일어나면 지금은 현재는 손실이지만 주가가 목표가 40만 원까지 갈 것이다라고 이제 하면서 주가가 쭉 올라갔습니다. 올라갔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도 19일 날 전까지 이 주식을 가지고 이제 수익이 좀 난 상태입니다. 엄청나게 불안한 매수를 해가지고 30만 원 이하로 내려놨으니까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21만 8천원까지 내려놨습니다. 그죠? 내려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주식이 또 계속 올라가기 시작합니다. 올라가가지고 19일 날 결판이 나면 주식이 더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가지고 있을 겁니다. 근데 19일 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? 무역 분쟁위원회 ITC에서 판결을 갖다가 코로나 때문에 뭔지 모르겠지만 12월 16일 연기를 합니다. 연기를 하니까 야 이게 판결이 뒤집히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뭐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이래가지고 하루 만에 지난주 금요일 날 15.26%가 팍 내려갑니다. 내려가면서 38,400원 내려가지고 지금 현재가가 21만 3,200원 하고 있습니다.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게 말입니다. 물론 이제 다음 주 되면 주식이 또 좀 더 내려가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근데 12월 16일 날이 본 판결이 나니까 이날 또 연기되면 이제 골 때립니다. 그죠? 근데
그날 일단 판결이 이제 1차 연기가 됐으니까 2차는 확정이 된다고 보고 그때 가서 그때까지는 또 주가가 또 이제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주가가 팡팡팡팡 다음 주부터 좀 내려가지 않는 생각할 때 내려갔다가 불안 매수라는 게 무조건 내려간다고 잡는 게 아닙니다. 그죠? 내려갔다가 이게 고기를 고기를 들 때쯤부터 시작해서 계속 좀 분할 매수를 하시면 만약에 12월 16일 날 이게 판결이 12월 16일 날까지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12월 16일 날 예상대로 메디톡스가 성소를 하게 되면 이제 끝입니다. 끝이기 때문에 또 문제는 뭐냐면 한국 식약처 이것도 문제입니다. 그죠? 식약처가 뭐 메디톡스가 뭐 균주를 갖다가 뭐 사용해야 될 것 같다고 자기한테 허가를 안 받았니 해가지고 또 뭡니까 판매 금지를 한번 때렸죠.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뭐 수출을 갖다가 허가를 안 받고 뭐 중국에 수출했는데 이래가지고 또 허가까지 취소를 했습니다. 그런데 메디톡스가 국내 이제 재판에다가 아니다 이거는 뭐 균질을 도용한 게 아니다. 균질을 이상한 걸 넣은 게 아니다. 이래가지고 지금 소송이 두 가지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. 그 판매 금지, 허가 취소 이게 두 가지가 걸려 있는데 식약처는 자꾸 메디톡스를 때리고 있고 법원은 지금 메디톡스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. 근데 12월 16일 만약에 판결에서 좋은 결과가 나게 되면 이 국내 소송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메디톡스가 좀 앞으로 지금까지 힘들었던 걸 다 극복을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. 그렇게 되면 뭐 주가가 모든 게 끝나면 주가가 상승을 하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장기 투자 같은 거 안 합니다만 하여튼 빨리 이게 마무리 짓고 싶은데 11월 그러니까 지난주 19일 날 결판 나고 마무리 짓는다 생각했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역시 사람은 예측을 하면 안 되고 앞으로 내다보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철저하게 자기 원칙을 지켰으면 또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해서 다음 주 만약에 주식이 좀 이렇게 하락을 하면 조금씩 분할 매수 해놨다가 12월 16일 날 판결이 확정이 되면 만약에 메디톡스가 졌다 만약에 이 판결이 예비 판결이 막 그럴 확률이 잘 없다는데도 사람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? 근데 예비 판결이 뒤집어져 가지고 만약에 메디톡스가 저거 대형주가 이겼다 이러면은 이제 메디톡스 운명 끝입니다. 그때부터는 막 국내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줄줄이 앞으로 막 가야 될 산 엄청 막 험난합니다. 그런데 뭐 예비 판결대로 막 그렇게 본 판결이 나지 않나라고 생각하면 막 이제 막 지금까지 있었던 그 악재들을 다 없애고 앞으로 이제 꽃길만 걸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될 테니까 주가도 상승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. 예. 오늘은 저는 뭐 대형주는 잘 상대를 안 합니다만 신한지주하고 메디톡스는 손을 댔습니다. 메디톡스는 거의 뭐 2년 이상을 제가 고생을 좀 하고 있고 수익이 난 상태도 불구하고 팔지를 못해가지고 지난주 또 꼬라박 좀 내려갔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이제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좀 더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해서 꼭 저도 이 주식에 대해서 이기고 승리하고 나올 것이라 확신합니다. 네. 그 신한주주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뭐 신한은행 출신이지만 참 금융주가 재미가 없습니다. 그죠? 지금 뭐 사상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니 어쩌니 하면 지금 되면 한 6만 이상 가야 되는데 이제 뭐 은행도 보니까 그죠? 막 이게 막 카카오 뭐 은행도 생기고 무슨 은행도 경쟁이 심해. 역시 경쟁이 심해지면 주가가 반등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금융주라는 거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. 그죠?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지만 삼성전자 제조업이지 않습니까? 제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 어떤 사태가 발생될지 모릅니다. 그럼 또 주가가 또 꼬라박는 거죠. 그런데 금융주는 돈 장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. 안정적인데 돈을 이렇게 벌 수 있는 주가라는 게 좀 움직이고죠. 이래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없고 막 맨날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뭐 매수 단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34,000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만약에 지금 이제 33,000원 얼마 합니까? 제가 손절매는 안 합니다. 손절매는 안 하는데 신한주주는 뭐 이번에 빠져나오면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다시는 신한주주를 투자를 안 하겠습니다. 네. 신한주주뿐만 아니라 대형주는 이제는 저는 이제 손을 안 댈 것으로 맹세합니다. 네. 맹세 진짜 삼성전자 안 합니다.
예, 저 나름대로는 이 장기 투자가 참 좋기는 합니다. 그죠? 뭐, 자, 정답은 없습니다. 주식은 정답은 절대 없습니다. 장기 투자가 맞니, 뭐, 단기 투자가 맞니 이라는데, 장기 투자를 하면요, 뭐, 단점이 뭐냐면, 매일매일 그냥 할 일이 없습니다. 할 일이. 예, 매일 기다려야 되고, 뭐, 빠지도 그냥 기다려야 되고, 뭐, 이랬는데, 단기 투자라는 거는 뭐, 속이면 좀 작은 주식 장기 투자라면 매일매일 공부도 되고, 또 이렇게 재미가 있습니다.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, 어떤 일이 벌어질까. 보통 소형주들은 그죠? 대부분 보면 공시에 따라서 많이 움직입니다. 공시가 좋은 공시가 떴다 이러면 빵 치고 오르고 또 공시가 또 뭐 그 효과가 사라지면 또 내려가고 또 그때 또 분할 매수하고 이러면 또 이런 재미도 있는데 이런 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해봐야 맨날 뭐 예, 경기에 따라 움직이고 경기에 따라 움직일 자 주가 지수 주식을 사지 뭐 개별 투자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? 그렇습니다.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렸고 막 판단은 본인들께서 하시고 절대 저한테 본 방송은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? 본 방송은 뭐 투자와의 저희 관계가 없습니다. 이러면 마찬가지입니다.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아 그러면 뭐 매수세도 공시도 계속 내가 한번 공부해보고 한번 공부를 해볼까 이래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게 공시에 다 나왔습니다. 그 회사의 내용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. 공시 보면 다 남아 있습니다. 그죠? 그러니까 공시를 쭉 한번 읽어보시고 괜찮네. 뭐 김 빡빡이 말이 일리가 있네. 이러면 다음 주 조금씩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결판은 12월 16일입니다. 네, 꼭 이길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단결 또 하나 있는데 예. 23일 날 제가 이제 다시 이제 그 요리 방송 시작합니다. 요리 방송 시작하는데 그날 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이게 결과 안 나오면 저는 이제 일본에서 쫓겨나는 입장이니까 진짜 신한은행 그 선후배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. 이거는 별 없지만 다음 주 편집해가지고 전문가 편집이 들어옵니다. 들어와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딱 나가는 방송 제가 부탁드리면 꼭 좀 이거 공유 좀 해주셔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공유 좀 해주셔가지고 뭐 구독자 수는 뭐 저는 관계 없습니다만 그 시청자 수 시청 횟수가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. 목표는 그날 땀 말씀드리겠지만 200명입니다. 좀 이게 좀 도와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부탁드립니다. 턴크.